수요일 오늘 주간 MPB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 야간 다 올킬이었습니다. 올킬의 기준은 제가 두 폴 두 박스가 나갔는데 밑에 이제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추가 배당이에요. 추가 배당 이제 배당 좀 아쉬우면 이제 추가로 넣어서 가셔라. 근데 추가 배당 제가 한 승률도 한 7, 80%는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거의 잘 안 틀리긴 합니다. 뭐 마인 주기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간 야간 모두 올킬이었고요. 주간은 제가 지금 뭐 12연승, 오늘 13연승 도전하는 날이고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승패 라인도 굉장히 좀 잘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메이저리그야 뭐 제가 뭐 잘하는데 메이저리그도 거의 안 틀렸죠. 좋았다. TBD 경기들은 좀 재수 없어서 거르는 편인데 TBD 경기들은 조금 좀 확실히 좀 튀는 경기가 많기는 많은 것 같다. 어제 뭐 이제 서브라인들은 사실 뭐 맞춰도 그만 안 맞춰도 그만 당연히 맞춰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렇긴 하는데 이런 거 뭐 중배당 고배당 이제 그 뭐야 로또 뭐 이런 걸로 가는데 로또 요 역마인 하나 좀 아쉬웠네요, 그죠? 피츠버그 역배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버바 챈들러가 어제 조금 맞긴 맞더라고. 뒤에 나온 애가. 이거는 거의 뭐 언더 주작당해 있고. KT는 재수 없어가지고 전반으로 뺐는데 전반도 깼고. MPB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미오리 대 야구부터. 전체표 추천자 받는 방법 여러분들 화면에 좀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비 오셔가지고 별풍선을 후원을 해주시거나 유튜브 한 달짜리 멤버십 좀 저렴하게 올려놨으니까요. 구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죄송하지만 그 너무 징징이 이런 분들은 표 사지 마세요. 저 안 사도 되니까. 저는 그런 분들 제가 일부러 좀 싸게 하는 것도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뭐 혼자 하시지 뭐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 자, MPB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미 대 야쿠. 어제 경기는 요미가 승리를 거뒀고요. 양 팀 다 찬스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죠? 찬스들이 많았는데 서로 이제 또 거의 뭐 심판까지 해가지고 대환장 언더게임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았다. 어제는 뭐 중립구장에서 펼쳐지긴 했는데 요미우리가 이제 홈에서의 강점 어쨌든 홈 경기긴 하니까 홈에서 야쿠를 만났을 때 9승 1패 야쿠가 원정에서 정말 뒤지게 못하는 팀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드러나지 않았나. 모리타 수냐 올 시즌 데뷔한 시즌이고요. 너무 작은 샘플이라서 판단 보류기는 한데 홈 원정 차이가 조금 많이 심하긴 합니다. 홈에서는 0점대 찍고 있고 원정에서 7.71. 오늘은 뭐 중립구장이니까 거의 유사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28살에 일야 2군에 입성을 한 걸 보면 사야 출신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부상이 심했거나 뭐 그런 거겠죠. 2024 시즌에 일단 일리아 2군에 첫 데뷔를 했고요. 10이닝 던진 게 다였고 올 시즌이 2군에서 2년차 시즌인데 ERA가 3.59 다소 좀 평범한 성적을 찍고 있죠. 홈에서는 잘 던지긴 했는데 원정에서는 조금 좀 별로였다 이런 거고 야쿠는 진구 원정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4.1 6실점으로 좀 개털린 적이 한 번 있다. 오늘은 홈이지만 어떤 구장의 특성은 원정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피터 램파드 진구 홈을 쓰지만은 홈 원정이 딱히 많이 가리지는 않는 친구고요. 본인 자체 기복이 좀 심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구위형이고 구위 안 나온 날은 조금 좀 개터지는 친구고 마운드에서 꼭 던지다가 자빠지는 케이스가 좀 많기는 해요. 멘탈도 살짝 좀 약해 보이긴 하고. 일단 메이저 기준으로 보면 한 95마일, 96마일 뭐 구속은 뭐 충분히 좀 괜찮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2200 RPM이니까 회전수는 좀 평범하고 안 좋은 쪽에 가깝긴 합니다. 네, 체인지업, 슬라이더, 카우브 이렇게 던지고요. 변화구보다는 직구 9위형인데 회전수는 약간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미는 4번이나 만나가지고 많이도 만났죠. 런을 7방이나 두드려 맞았습니다. 뭐 진구에서 3경기를 만났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요미 원정에서도 런을 2개 맞았어요. 요미가 홈에서 런 잘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교세라돔이니까 좀 예의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뭐 한 경기 빼곤 전체적으로 요미전 성적은 좀 무난했다. 근데 런은 좀 많이 맞았다. 뭐 이런 거긴 합니다. 오늘은 런 이슈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교세라 도미니까. 일단 모리타 수냐가 원정에서 기대치가 좀 너무 좀 떨어져가지고 이거 사실은 뭐 요미 지금 야쿠르트를 찍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죠? 야쿠르트 지금 원정에서 성적도 좀 그렇고 그렇긴 한데 근데 반대로 이 경기는 저는 요미도 찍기가 좀 그렇다는 마인드게는 해요. 모리타 수냐 이 친구 이군 성적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언어버를 본다면 오바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기준점이 좀 높기는 하지만 오바의 야쿠 역배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못 받으신 분들 말씀하시고요. 월 5천님 제가 보내드렸나요? 잠시만요. 혹시 먼저 보내드리는 게 중요해가지고. 보내드렸네. 다음 경기는 주니치 대 한신 보겠습니다. 어제는 한신이 승리를 좀 거뒀어요, 그죠? 예, 최근에 양 팀 다 뭐 경기력이 꾸준하게 좀 좋은 편인데, 주니치도 좀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어제 뭐 추격은 좀 잘했습니다, 주니치도. 예, 그렇다. 어제 일단 한신이 특징으로 말씀드릴 만한 거는 불펜들을 어제 조금 썼다는 거. 예, 이와자키하고 이시이가 세이브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예, 오요카와 이렇게 나왔고, 요즘에는 연투 조금 잘 안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어제 나왔다는 거, 이와자키, 이시이. 어제 유아사였나? 나왔다는 거. 아, 오요카와. 유다이 오노 반테린돔의 여포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오노 유다이고요. 14경기에서 7승 2패, 이하리가 1.95라는 정말 괴란한 험성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미한테 한번 털린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 빼고 최근에 홈에서 9경기를 보면 정말 2점 준 게 서운할 정도로 정말 잘 던지기는 해요. 홈에서. 한신전의 3경기 한 경기는 홈에서 5이닝 3실점은 좀 좋지 않았는데 요즘에 약간 리스크. 한신 뭐 빠따 잘 치니까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유다이 오노 홈에서는 정말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상대가 한신이니까 뭐 2점 정도까지도 뭐 생각은 좀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유다이는 좀 기대감이 있다. 확실히 빗 맞추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 같기는 해요. 마사시 이토 복귀 후에 엄청난 폼을 달리던 이토인데 최근에는 약간 좀 다운 사이클이 느껴지기는 해요. 여전히 나쁘지 않은 성적이긴 한데 잘 던지고 있다가 경기 후반에 조금 런을 맞거나 실점하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투교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할 텐데 어제 일단 필승조들도 좀 썼고 했기 때문에 뭐 일찌감치 선발을 좀 내리는 운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본인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지난 시즌 반테린도 원정에서 유독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보여줬고요. 대체적으로 그 뒤에 시즌들은 반테린돔에서도 상당히 잘 던졌다. 뭐 못 던질 이유가 별로 없는 구장이긴 하죠. 워낙 투수 구장이니까. 선발 기대치는 유도이 오노가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마사시 이토도 크게 밀리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들. 일단은 한신이 지금부터 이제 팍팍하게 경기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 어제 필승조들이 나왔다. 일단 뭐 리드를 잡고 있으면 당연히 뭐 필승조들을 쓰겠습니다만은 한두 점 차 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늘은 주리치 역배 프레임 4.5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에서는 유다이 오노가 조금 낫다. 다음 경기는 히로 대 요코. 어제는 요코 쪽으로 좀 봤죠. 역배 프렌 이렇게 좀 봤었는데 그 이유가 저기였잖아요. 도코다가 직전 경기 완투 완봉했고 시즌 말미였고 뭐 그런 부분들. 일단 어제 히로시마도 상대 이제 닭장 불펜 약간 약한 불펜 나온 거는 적당히 좀 털어먹으면서 빠따 치는 모습은 좀 보여줬다 이런 거고. 양 팀 다 뭐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시점에 있긴 합니다. 올 선발은 오세라 다이치고요. 올 시즌 다소 아쉬운 시즌을 좀 보내고 있죠. 그냥 그런 양반인데 홈에서는 조금 좀 낫다. 뭐 이 정도 느낌이고요. 요코저는 올 시즌에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홈에서는 6.2 이자책으로 소스한 경기가 한 번 있었음. 대체적으로 요코전 메리트가 있었던 양반인데 올 시즌 요코전 부진하고 그리고 최근에 양 팀의 타격감 이런 것도 좀 감안했을 때는 오세라 약간 좀 실점이 좀 나올 거라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즈마 역시 최근에 조금 좀 거시기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안 좋을 때 나오는 특성이 런을 좀 맞거든요. 이 양반 에이스 치고는 구위가 좀 약하다는 말씀을 제가 항상 좀 드리는데 런이 올 시즌 14방이니까 뭐 적지 않은 수준이고 최근에 런 페이스가 좀 꾸준했어요. 최근 5경기에서 4경기 연속 런을 맞고 있는데 둘 하나 이렇게 맞고 있으니까 상태가 좋은 건 아니다. 직전 경기 간만에 좀 호투를 했습니다. 7이닝 2실점 1자책 호투를 하긴 했는데 한신전 호투니까 뭐 박수를 쳐줄만 하죠. 근데 피안타도 8방이나 맞았고 확실히 좀 확 좋아진 건가 하는 의구심이 살짝은 좀 들기는 들어요. 좋지 않은 사이클 막바지쯤 그 어딘가에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양반 한동안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좋아질 각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직전 경기 호투도 좀 개운치는 않았다. 좀 그 정도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여전히 리스크가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양반이 역시나 뭐 히로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을 이유가 별로 없겠죠. 본인의 단점이 이제 런 쪽의 문제고 히로시마야 뭐 홈구장이 런이 좀 잘 안 나오는 구장이고 얘네들은 장타가 좀 떨어지는 똑각질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역시 히로시마 원정에서 이 아즈마는 그래도 좀 기대감이 있다.
선발이 좀 고만고만하긴 한데 그래도 아즈마 쪽으로 조금 더 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아즈마도 최근 기준으로 조금 좀 개운하진 않은 딱 그 정도 느낌. 일단은 이것도 기준점이 전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이게 양팀 선발들이 맞대결을 두 번 했어요 올 시즌에. 근데 이 두 경기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오바 게임을 했고 둘 다 선발들이 무너졌거든요. 예, 한 경기는 8대5로 히로시마가 승리를 거뒀고 한 경기는 7대4로 요코하마가 승리를 거뒀어요. 예, 양팀 선발들이 홈원정을 이게 이제 그 뭐야 요코하마 홈구장에서 열린 경기들이긴 한데 홈원정을 좀 바꾼 건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준점이 너무 팍 낮아졌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양팀 선발도 올해 폼까지 감안했을 때 최근에 두 팀 모두 굉장히 오버세가 좀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오버를 좀 조심하세요. 예. 이게 오바 기준점도 약간 좀 애매하게 줬는데 오바 쪽으로 역배를 줬거든요. 아무래도 뭐 히로 홈구장 같은 걸 좀 감안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기준점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 경기는 오바는 비추 언더 보겠습니다. 하나 보내드리고 다음 경기는 뭐냐 라쿠텐 라쿠텐 대 세이브. 어제는 언더를 받고 정말 푸근했습니다. 그죠? 예, 대마이 모드였고 결국에는 홈키시가 어제 이닝을 많이 못 먹어서 조금 언더가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냥 세이브 빠따가 너무 푸근했죠. 예, 그래 보시면 되고 오늘 선발은 다카이사 하야카와가 나옵니다. 이 양반이 뭐 에이스였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11승을 찍었던 에이스인데 올해는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2군에서 이제 조정기를 좀 갖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군에서 조정기가 좀 길어졌던 이유는 2군에서 성적이 좀 별로였기 때문이에요. 2군에서 5경기 선발 로테를 소화했고 ERA가 3.41이니까 2군에서 좀 너무 좋지 않았죠, 그죠? 근데 사실 뭐 이 정도의 왁구의 선수들이 이군에서 성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홈에서 갑자기 뭐 복귀 전에 갑자기 잘 던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올해 하야카와 썩 믿음직스럽지가 않고 이군에서의 어떤 리앱 등판 이런 것도 좀 별로기는 했는데 상대가 세이브라는 거. 상대가 세이브라는 거 감안했을 땐 복귀 오픈빨 같은 건 좀 기대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세이브가 지금 전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죠? 니오넨 불펜 상태로도 진짜 시원하게 털어먹지를 못했고 오릭스 불펜 상대로도 시원하게 털어먹지를 못했고 어제 홈키시긴 하지만 요즘에 키시도 별로잖아요. 그죠? 근데 뭐 라쿠텐 불펜까지 감안해가지고 최근에 빠따가르를 너무 못 치고 있기 때문에 하야카와의 꾸역투 이런 것들 복귀빨 기대는 해볼 만하다 이런 거고요. 카이토 요자 올 시즌 잘해주고 있는 요자입니다. 런 쪽에 문제가 있는 양반이기는 한데 타이밍 싸움 잘해주고 있고 공 끝에 움직이는 좀 좋아요. 그죠? 언더핸드 투수고 공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배트 밑에 깎여가지고 이제 뜸볼 유도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인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공의 구위가 좋은 게 아니라 움직임으로 승부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조금 공 끝이 무디거나 좀 뭐 타자 구장이거나 그런 데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합니다. 일단 뭐 라쿠텐 구장도 좀 큰 편이기는 큰 편인데 여기 라쿠텐이 확실히 이제 런이 작년보다도 좀 많아졌고 런 칠 수 있는 타자들이 좀 많아지긴 많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올 시즌 라쿠텐 원정에서 4이닝 2실점 피홈런 한 방 좀 맞은 바 있고 라쿠텐 원정에서 역대 4경기 3승 1패하기는 했는데 런은 3방 이렇게 맞았고 일단 뭐 전체적인 1군에서 최근에 보여준 건 사실 요자가 더 낫긴 낫거든요. 그죠? 그렇기는 한데 세이브 빠따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 그리고 하야카가 믿음직스럽진 않지만은 복귀 전 오픈빨 같은 건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오바는 좀 못 찍을 만한 경기인 것 같고요. 언더의 라쿠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뭔가 근거가 승패는 제가 뭐 어떤 거 패스했죠? 이 앞경기? 앞경기 얘기 안 했나요? 요코 승. 요코 승의 언더. 그 정도 보고요. 라쿠텐 세이브 요 경기는 언더에다가 라쿠텐 사실 근거가 좀 부족하기는 해요. 하야카와가 2군에서 잘 던졌으면 믿음직스럽게 확 이렇게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근거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뭐 느낌도루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도 라쿠텐이 해볼 만한 그리고 이겨볼 만한 경기 아닌가. 다음 경기는 지바롯데 대 니오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세계 팬가이 뿐이지만 그래도 덕분에 뭐 이렇게 고맙다, 늘 고맙다 이렇게 저런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 그죠? 틀렸을 때 징징만 대지 마시고 저런 한마디가 저를 더 잘 맞추게 한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진짜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잡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저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너무 큰 힘이 된다는 거. 지바롯데 니오네 보겠습니다. 어제는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죠? 이게 지바롯데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의 야외구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다들 아시다시피 섬나라기 때문에 이게 그 야구장이 그 뭐야 바닷가 근처에 있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영향을 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인천 살았잖아요. 제가 이제 문학구장 근처에 살았단 말이야. 근데 문학구장은 바다하고 조금 멀어. 거리 자체는 가깝지 않거든. 근데 문학구장은 홈에서 외야 쪽으로 바람이 꽤 많이 불기는 해요. 예. 바다하고 조금 거리가 있음에도. 그러니까 이게 야구장이 바다 근처에 있으면 이렇단 말이야. 근데 조조마린 바다 근처에 있어요. 예, 요코하마 구장 마찬가지고. 진구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있고 어제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그래서 투수들이 좀 위태위태해 보였거든요, 그죠? 네, 그런 점들이 조금 있었고 근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오늘은 어제 같은 날씨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 어제 이제 마인 주기가 나올 뻔했는데 잘 거시기 했다. 타네이치 최근에 이제 꾸준히 좋은 흐름이고요. 최근 4경기에서 삼진 페이스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타네이치의 모습이긴 해요. 이 양반이 좋을 때 이 정도 모습이 나오거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이 친구가 소위 긁히는 타이밍에는 진짜 장난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4경기 삼진이 12개, 11개, 9개, 9개 진짜 미친놈 모드를 달리고 있는 타네이치고 이 양반이 좋을 때 이러고 안 좋을 때는 좀 볼질이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근데 약간 이 친구가 볼질러고 밸런스가 좋은 타입이 아니거든요. 공을 이렇게 던지면서 공이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제같이 바람이 불면 이런 애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 근데 뭐 본인 홈구장이고 오늘은 날씨가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고. 일단 성주 쪽 좀 보내드리고 반대 선발은 시바타 레오입니다. 올 시즌 1라운드 지명된 투수 최대호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는 고졸 1년차예요. 예, 일본은 이제 그래 대졸이나 뭐 이런 친구들도 좀 많이 뽑는 편인데 고졸 1년차고 우한 쪽에서는 이 양반이 그 누구야 카네마루가 이제 좌완 1티어 이 양반이 우한 1티어 이런 소리를 좀 들었던 친구고요. 이 경기가 조금 이 친구가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는 지금 이도류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오타니의 팀 아닙니까 니오님이. 그래서 이 친구도 이도류를 시도하고 있는데 2군에서 OPS가 0.538인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 옵스가 538. 야 이거 내가 기억력 대박인데 이거 적어놨는데 538 맞네. 그렇다. 2군에 지금 1군에서는 딱 2경기 던졌고요. 이제 첫 경기는 선발로 나와서 뒤에 롱 자원이 이제 베르하겐이 붙었고, 두 번째 경기는 후쿠시마 렌 뒤에 붙어가지고 2.2이닝. 그러니까 약간 원 플러스 원 느낌이고 최근에 이제 피츠버그가 뭐 물러진 스키나 이런 친구들 해가지고 원 플러스 원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닝도 3이닝, 2.2이닝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닝 기대치가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들. 어제 이제 바람 변수가 좀 있기는 했지만 니오넴이 이제 불펜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잖아요. 그런 점들은 조금 오늘도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되고 일단 지바롯데가 최근에 타격감이 좀 별로였는데 요즘에 타격감이 좀 뜨겁거든요, 그죠? 그 뜨거운 중심에는 이 젊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니시카와 미쇼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칩니다. 이 친구가 1라운드 출신이거든요. 이 친구도 굉장히 잘한다. 뭐 그런 거고 이 친구도 시바타 이 친구도 1라운드 출신. 아무튼 이 양반이 이닝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는 점에서 좀 조금 좀 거시기 하다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지바롯데가 일단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바롯데가 홈에서 니오넴 상대로 좀 뭐 2승 5패로 좀 많이 밀리기는 밀렸지만 일단 시바타레오 이 친구의 이닝 히팅 그리고 어제 니오넴 불펜들의 어떤 위태위태함 이런 것들 그리고 타네이치가 어제처럼 바람이 불면은 이 친구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폼이 괜찮다는 거. 예, 오늘이 뭐 끝나는 시점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이거는 뭐 니오넴을 볼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바롯데 역배 프렌 6.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바람 불면은 오바 찍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날씨는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해요.
마지막 경기는 여러분들 소뱅하고 오릭스 맞대결입니다. 어제 경기는 에이스 대 에이스 매치업이었고요. 일단은 저는 소뱅 승에 1 정도 봤는데 뭐 둘 다 잘 뜬 경기였죠. 소뱅이 승리를 거뒀고 결국에는 뭐에서 갈렸습니까? 불펜 싸움에서 갈렸습니다. 선발은 에이스들답게 둘 다 잘 던졌는데 오릭스가 필승조가 좀 그렇죠, 그렇죠. 페르도머 아저씨 뭐 기본빠가 하지만 요즘 나올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마차도도 사실 좀 별로죠 요즘. 그렇다. 올 선발은 오제키가 나오고요. 오제키는 올 시즌 뭐 작년에 오세라가 있었으면 올해는 오제키죠, 그죠? 그리고 작년에 니시유키 왜 안 보이냐? 어디 부상인가요? 니시유키도 작년에 뜬금없이 겁나 잘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기 한신의 땅볼 투수 있잖아, 싱커볼로. 아무튼 오제키 최근 경기 한번 좀 털렸는데 이 경기가 이제 비자책으로 5점이 들어가면서 5이닝 1자책 이렇게 좀 됐고요. 일단 뭐 꾸준하게 좀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우리가 사실 기대치가 막 엄청나게 높은 선수까지는 아니니까 뭐 흐린 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괜찮은 페이스에 있는 것 같긴 하고 확실히 삼진 능력이 조금 좀 떨어진 그 정도 느낌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고점 대비 약간 내려온 듯한 느낌은 들어. 그 정도 느낌은 드는데, 그럼에도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고, 그 대신 이제 리스크가 있다면은 오릭스 빠따를 만난다는 거. 이런 점들이 좀 리스크겠죠. 그렇다. 혹시 고점 대비 한 컨디션 한 8, 90, 80%요 정도로 보고 있기는 해요, 저는. 테라니시 나루키가 나옵니다. 올 시즌 데뷔한 신인 친구고요. 7경기 뿐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성적은 영 별 볼 일이 없어요. 피안타율도 높고 볼산비 뭐 하나 좋은 게 없고 ERA가 4.60으로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런 거고 소뱅을 뭐 처음 만나니까 뭐 낯설음이 무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올 시즌 처음 만난 팀들 상대로도 영 메리트가 없었다는 부분은 역시 뭐 좋게 봐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소뱅이 요즘 뭐 빠따가 뭐 뜨뜻미지근하긴 하죠. 그리고 이 양반이 니온의 원정 같은 좀 그래도 나이도 높은 원정에서 아주 막 심하게 터지진 않았거든요. 4실점 경기 한 번 있긴 한데 그 정도. 그래서 뭐 적당히 뭐 한 2에서 3실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한 3점 정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오제키의 폼이 약간 떨어져 있는 거는 좀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지만 테라닛이 나르키보다는 분명히 좋은 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릭스의 불펜 문제가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거는 최근에 세이브를 만났기 때문이고 저는 이 신빙 친구 이닝 히팅도 조금 아쉬운 요 친구가 나왔을 때 오릭스의 그런 불안감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소뱅승에 7.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B 정경기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좋은 분석할 수 있도록 정말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녹화는 여기까지.